안녕하세요. 독서를 가르치는 서미선입니다. 9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이 새는 이름이 무엇인가? 퀴즈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과학지문입니다. 선생님이 생태계는 초록색으로 하고 다양성은 나름대로 다양한 색깔로 했다는 의도 읽히나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읽기 전에 이 글은 다윈의 진화론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일단 우리 과목을 선택해서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생명과학 안 배운 사람들 많죠. 중학교 때 다윈의 진화론 배웠나요? 아무튼 이 글은 다윈의 진화론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본질적? 그럼 비본질적 가치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무튼 과학 용어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글을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설명문, 다윈의 진화론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면 되겠죠. 그럼 일단 우리 워크북에 찰스 다윈 말로만 들었는데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사람이구나. 1809년에 태어나셔서 1882년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생물의 진화를 주장하고 이분의 생각은 자연선택설이라고 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새로운 종이 나온다, 기원한다 라고 하는 진화론의 요점 자연선택설을 발표했답니다.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너네는 뉴턴 있어? 아인슈타인 있어? 그러면 생명과학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윈 있어 그런다고 하는데요. 다윈에 대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그렇죠. 선생님이 사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턱수염이 길게 늘어진 이 할아버지. 평생 생명과학에 몸을 바친 다윈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 옆에 선생님이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모든 학문에 다 두루능통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통섭, 융복합, 이분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종의 기원.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 자연선택설을 담았습니다. 다윈 진화론. 그런데 사람들이 다윈의 진화론 하면 진화에 대해서 진화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 선생님이 표준국어 대사전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1번 뜻, 1이나 3을 따위가 점점 발달하여 간다.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 그림 하나 있는데 원숭이가 이렇게 그렇죠. 네 발로 기다가 점점 직립한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환경에 잘 적응해서 우수한 것들이 살아남는다. 이런 걸로 오해할 수 있다. 1번. 1이나 3을 따위가 점점 발달하여 간다. 너 아직 진화가 덜 됐어? 라고 할 때의 진화는 점점 발달하여 가는 과정을 진화라고 하는데 사실은 생명과학에서 2번 뜻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 생명과학인데 생물이 기원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현상. 그러니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떻든동 변해가는 현상을 진화라고 합니다. 2번 뜻인데 사람들은 1번 뜻으로 생각하기 쉽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워크북 9강 이은희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 일단 우리가 다윈의 진화론만 배경 지식으로 살펴봤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은 누구인가? 이은희 우리 학교에도 오셨습니다. 과학 칼럼니스트고요. 정확히 말하면 과학 커뮤니케이터. 과학적인 연구자인데 대중들한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유명한 책은 이 사람의 아이디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라고 하는 첫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이 원래 대전인가 대학을 졸업하고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데 너무 무료해서 블로그에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생물학에 관한 내용을 계속 게시판에 올렸는데 이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고 이걸 책으로 묶은 게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 그 이후로 다양한 책들을 계속 쓰시고 우리 학교에도 오셨다고 쌤 얘기했죠. 그런데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공존이라고 하는 책은 하리하라의 생물학 카페에 실려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여러 사람의 글들을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이 목차를 띡 찍어 왔는데 그중에 우리 워크북 65쪽 봅시다. 워크북 65쪽에 이은희하고 출처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생태계 또 다른 이름 다양성 그리고 공존 이은희 그쵸 여기서 갖고 왔는데 두 줄 문장 핵심 문장이니까 옮겨 적어 볼까요? 약육강식만이 생태계 질서라고 다윈은 약육강식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읽을 이 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두 문장 적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들어갑시다. 일단 워크북 60쪽에서 이미 과학 개념 몇 가지 정리하고 들어가자라고 써놨는데요. 우리가 문단 1번 문단, 2번 문단을 띡 봐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 약육강식, 적자생존, 변이 뭐 이런 과학 개념? 아무튼 개념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 읽기 전에 워크북 60쪽에다가 일단 약육강식 뭘까요? 약육강식. 그렇죠. 적어봅시다.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 라는 뜻입니다. 약육강식. 약육강식의 세계, 약육강식의 논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정글이야. 금수저, 흙수저. 강한 자, 약한 자,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이야 라는 경쟁을 얘기할 때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확한 뜻,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먹힌다. 그 다음 두 번째, 적자 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정확한 뜻은 적어봅시다. 환경에 적응하는 생물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은 도태되어 멸망하는 현상을 적자생존. 쌤이 바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다음 생물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거 변이. 같은 종에서 우리 변이하면 돌연변이 생각나죠. 그런데 갑자기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조금씩 다 다르게 생겼죠. 같은 종에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 차이가 난다.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걸 변이라고 합니다. 생물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자, 지금까지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 약육강식, 변이 같은 과학 개념을 한번 먼저 봤고요. 바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랑 집중해서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사람들은 흔히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하곤 한다. 왜? 세상에 존재하는 부조리와 불평등의 근원이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원리인데 이게 진화론이 이를 잘 뒷받침해주는 논리라고 생각한다. 왜? 점점 우등한 걸로 우리 아까 원숭이에서 호모사피엔스 그림 봤죠. 그러니까 진화가 이런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원리라고 이게 진화론이 뒷받침해준다고 생각한다. 끊었어요, 선생님이. 하지만 과연 그럴까? 사실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도 드물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옆에 날개질문 있네. 글쓰기가 진화론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과학이론은 드물다고 말하는 의도 바로 옆에 나와 있죠. 날개질문의 답은 바로 옆에 있는 거. 그렇죠. 첫 번째 줄, 쌤에서 경쟁 구도를 설명할 때 어떤 말들, 그렇죠. 약육강식, 적자생존을 거론하면서 진화론을 언급한다. 진화론에 나왔다라고 오해한다. 그렇죠. 진화론만큼 오해를 받은 거 이론도 드물다. 두 번째 문단 이어받아서 많은 사람이 진화에는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우수한 거, 열등한 거. 우열관계의 바탕을 둔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향하는 성질이 있다고 오해한다. 줄쳐놓읍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진화라고 하는 개념에는 세월이 지날수록 생물체는 이전보다 더 훌륭한 것이 되어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한 발씩 가까워지며 점점 이상적인 모습이 돼서 어디에서 어디로 오해한다. 열등한 존재를 거쳐 고등한 존재로. 또 얼핏 보면 생물체가 진화를 거쳐서 단순한 존재에서 복잡한 존재로. 미숙한 개체에 성숙한 개체로. 번호 매겨보고 갈까요? 이렇게 뭔가 이상적인 생물체의 모습에 다가서는 거, 다시 말하면 발전과 개선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근데 이거 오해다. 그렇죠. 생물체의 변이 조금 달라지는 건 우연적인 사건이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마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개체만을 선별해낸 듯이 뛰어난 형질을 지닌 생물 중에 살아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우연인데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보이지만 하지만 이는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으로 자연선택 우리 했죠.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라는 결과뿐 애초에 이상적인 걸로 열등한 거에서 우등한 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과 2번 모여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쌤이 그렇죠. 이렇게 1, 2, 3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변이는 우연적인 사건이다. 오랜 세월을 거쳐 누적되다 보면 생물체의 진화가 환경에 덜 잘 적응한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 자연 선택인 것이 이런 특정한 우열관계의 바탕을 특정한 방향 목적 아니다.
다윈의 진화론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다. 1번, 2번 정리해 볼까요? 찰스 다윈의 진화론, 사람들은 기존의 관점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원리라고 오해한다. 쌤이 얘기했죠. 여기에서 이런 걸로 즉 발전과 개선이 있는 거 아니다. 환경에 덜 적응되는 개체가 선택되는 방식일 뿐이다. 우리 2번 문답 끝부분에 보라색 적어놓고 갑시다. 첫 번째 부분, 진화론에 대한 일반적 오해와 그에 대한 반박, 두루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통념을 비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점점 개선된다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3번 문단 이어갑시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말을 들으면 약육강식 적자생존 떠올린다. 그런데 이 말을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라 동시대 영국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스펜서다. 스펜서. 그렇죠. 스펜서라는 사람 다윈의 친구였습니다. 일종의 어떤 그 스폰서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생 다윈이 연구할 때 옆에서 친구이면서 이렇게 다윈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다 읽어볼까요? 일단 당시 스펜서는 인간의 사회학자니까 경제학자니까 인간의 사회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친구인 다윈의 생명체 진화 이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펜서는 사회가 하나의 유기체, 한 덩어리로 초유기체, 꿀벌, 개미, 사회성 곤충들, 마치 하나의 사회를 이루는 것처럼 움직이는 초유기체. 그러니까 사회가 동물이랑 똑같구나. 사회가 생물의 사회랑 비슷하구나. 그래서 사회가 생물체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사회 발달 역시 생물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다음부터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스펜서는 생물체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했듯이 사회도 단순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진화하겠다. 그러니까 생물체를 지켜보고 그걸 그대로 사회도 그럴 것이다. 유추라고 써놓고 갑시다. 이것처럼 이것도. 그래서 쥐가 고양이 먹이가 되고 정어리가 갈매기의 먹이가 되듯이 약한 게 강하게 잡아먹혀. 우리 뭐라고 했어요? 약육강식 적어놓을까요? 단순하고 약한 동물은 복잡하고 힘센 동물의 먹이가 되고 이게 곧 우리 사회도. 사회적 약자는 권력과 힘을 가진 이에게 수탈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펜서가 적자생존,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썼답니다. 이렇게 스펜서의 얘기를 사회진화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쓴 사람은 다윈이 아니야. 4번 봅시다. 그런데 왜 잘못 알려졌는지 알 수 없다. 아무튼 다윈은 자신의 종의기원 맨 처음 초판본 세 번째 쌤이 줄져놨죠. 종의기원 초기 판본에서는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의기원을 5번째 인쇄할 때 스펜서인 친구가 자기 다윈의 친구 이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쓰니까 저거 내 이론에 어울리겠다 해서 5판을 찍을 때에 다윈도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나중에 썼지 맨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초판본에서는 다윈이 진화론에 사용한 주요 단어는 자연이 선택한다. 자연선택이라는 말이었다. 3번과 4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죠. 스펜서는 사회진화론이라고 하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했는데 이건 다윈의 진화론을 가져왔지만 그러니까 스펜서는 사회의 발달 과정은 생물체랑 똑같다.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으로. 그래서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를 썼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초기 판본에는 어디에도 언급이 안 돼 있는 다윈은 자연선택이라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4번 문단 끝부분에 3번, 4번 합쳐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과 다윈의 자연선택. 그렇다면 다윈은 어떻게 생각했나? 좀 더 한 걸음 들어가 볼까요? 5번 문단입니다. 사실 다윈이 주목한 지점은 생물체에 일어나는 변이의 다양성이다. 그러니까 다윈이 생각한 거는 우리 유성생식 엄마 아빠가 왜 아기 낳고 이럴 때 암수 유전자를 섞어야만 후손을 낳는데 특성상 변이의 다양성 우리 아까 변이 앞에서 얘기했죠. 조금씩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해도 특성상 조금씩 다른 자손 형제자매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변이가 쌓이면 그건 이제 생물종 특징이다. 변이가 다양하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게 자기종을 대표한다. 이렇게 봤답니다. 5번에 이어서 6번 다음에는 이러한 변이가 쌓여서 환경에 더 잘 적응된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더 잘 적응한 방식이 우수한 거 하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수한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윈의 말을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박스 처리했는데 인용이라고 해놓고 우리 똑같이 한번 다윈의 말을 고스란히 읽어볼까요? 멋진 말입니다. 다윈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변화는 생명체가 환경에 더욱 잘 적응하기 위해서 번식 행위를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 어떤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작용하지 않으며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조금 변이의 다양성이 중요한 것이 우열은 없다. 약간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이 글 어디에도 다윈의 진화론 어디에도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열등하고 강자가 약자를 짓밟아도 좋다. 약육강식 이런 거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생물체를 있게 한 원동력은 다양성이다라고 다윈은 말했답니다. 날개질문 적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며 얻게 된 다양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5번, 6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다윈이 주목한 건 변이의 다양성이다. 주변 환경에 더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데 이건 우연이다. 우등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우연. 6번 문단 끝부분에 다윈이 주목한 변이의 다양성. 자, 이제 이 새가 등장합니다. 이 새는 무엇인가? 핀치라고 하는 저기 남미 에콰도르에 사는 새입니다. 다윈이 이 핀치의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다양한 핀치의 부리가 다 다르죠. 이걸 보고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화살표를 그어가면서 다윈이 1837년에 생물의 종이 어디에서 기원했을까? 종의 기원. 그린 생명의 나무 이렇게 갈라졌을까? 이런 슥슥슥슥 그렸던 게 우리 생물의 생명을 표함하고 있는 멋진 생명의 나무입니다. 본문 이어가겠습니다. 7번 다윈이 획일성보다 다양성에 더 주목했음은 다윈 핀치, 다윈이 주목한 새 이름 다윈 핀치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에 사는 핀치라는 새에 관한 연구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예를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1835년 다윈이 남아메리카 에콰도르에서 1000km 떨어진 곳 거기에는 툭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영향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섬의 환경에 따라서 거기 갈라파고스 섬에 가봤더니 이 섬에 모두 13종의 핀치가 서식하는데 부리 모양이 천차만별이야. 제돈 섬입니다. 그 다음 문단.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렇죠.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벌레를 잡아먹는 핀치는 주사바늘처럼 생긴 부리를 갖고 있고 견과류 씨앗 주식을 섞는 핀치는 단단한 껍질을 부술 수 있는 튼튼한 지렛대 모양의 부리. 아무튼 13종의 핀치 부리가 다 달랐답니다.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는구나. 7번에 이어서 8번. 다윈은 다양한 핀치의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관찰한 결과 13종의 핀치는 원래 하나의 종이었으나 오랜 세월 저마다 처한 환경에서 가장 능률적으로 구할 수 있는 먹잇감을 찾는 동안 다양하게 변화해왔다. 변이의 다양성.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양해진 이유 바로 옆에 있죠. 그래서 여러 개의 다양한 종으로 쪼개졌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우수한 거 한 가지가 아니라 저마다 다양한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작은 곤충, 큰 곤충, 날아다니는 곤충, 나무 껍질 안쪽에 숨어있는 곤충, 딱딱한 씨앗과 부드러운 열매 등 다양한 먹잇감을 택하는 전략을 취했다. 다양했다. 진화의 가장 큰 무기는 다양성의 증가였다. 선생님이 진화라고 해서 다양하게 변해왔다. 진화했다. 그렇죠. 9번.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서로 도와가는 거 자연계에서 이러한 예는 무궁무진하다. 다양성의 사례, 증가의 사례, 예시 적어놓고 뭐예요? 소의 배설물이 쇳덩구리한테는 더없이 훌륭한 먹잇감, 소와 쇳덩구리의 서로 공생관계. 악어의 이빨에 끼인 거 악어새라고 불리우는 새는 그 악어의 이빨에 있는 찌꺼기가 악어새한테 일용할 양식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얘는 이빨 사이에 끼인 거 청소해주니까 좋고 이렇게 생물체는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다양성 증가라는 방식을 통해서 잘 살아가고 있다. 7, 8, 9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 8, 9는 갈라파고스 핀치의 연구라는 사례를 통해서 핀치의 부리는 먹이에 따라서 지금 5개를 했지만 13개. 그렇죠. 다양하게 변화했다. 저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 자연계의 사례? 많다. 그러니까 9번 문단 끝에다가 크게 보면 네 번째 덩어리 7, 8, 9 진화는 경쟁이 아닌 다양성의 증가다. 10번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생물종이 제 아무리 다양한 자원을 나누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지만 자원의 가짓수는 적을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한다면 이렇게 모든 자원을 승자 독식 사람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생물종들은 서로를 내쫓기 위해 싸움을 벌이기보다는 서로 공존하는 방식을 찾고는 한다. 넘겨서 이렇게 서로 공존하는 거,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공생이 뭔지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첫 번째, 서로 도우며 함께 산다. 비유겠죠. 세 번째 보니까 생명과학에서 종류가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서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거, 악어와 악어새, 바람, 축매와 곤충, 박테리아, 콩가식물 뭐 이런 게 있다. 서로 도와가는 거 적고 넘어갈까요? 공생. 서로 도우며 함께 삶이라고 하는 건 비유고 우리 2번 뜻 적어봅시다. 종류가 서로 다른 생물이 같은 곳에 살며 서로에게 이익을 주며 함께 사는 거 공생. 그래서 11번 여성 생물학자 린 마글리스는 이런 생각을 공생진화론이라고 정리했답니다. 공생진화론 린 마글리스. 구체적인 내용은 뭘까요? 두 번째 줄. 생명체는 한정된 자원을 놓고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한 발 물러서서 상부상조 전략을 취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의류. 땅의 옷이란 뜻, 지의, 땅의 옷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얘네들은 곰팡이나 버섯 같은 균류 같기도 하고 균, 파리나 청각 같은 미역, 조류 같기도 하고 이 두 개가 어우러진 생물체다. 그런데 얘네들은 조류는 강합성이나 을 통해서 포도당 합성한 다음에 균류한테 나눠주고 균류는 균이니까 강합성, 포도당 합성 못하죠. 그리고 균류는 수증기 흡수해서 포자 방출하도록 돕고 서로 긴밀하게 공생관계다. 하나의 종이라고 할 정도다. 이걸 예를 들어서 서로 상부상조 전략을 취한다. 누가? 린 마글리스가 공생진화론에서 얘기했답니다. 지의류가 뭔지 궁금해서 그렇죠. 선생님 찾아왔습니다. 이런 거. 이거 바위나 나무 껍질이나 이렇게 무슨 곰팡이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무슨 미역 같기도 하고 말라붙은 이런 게 지의, 땅에 있기 같은 거. 균류와 조류의 공생체, 균류, 조류가 서로 공생한다.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린 마글리스라는 사람은 공생진화론에서 경쟁보다는 공생이 진화의 원동력이다. 그 이해 지의류. 그래서 11번 끝부분에 공생진화론의 개념과 이해 적고 넘어갑시다. 12번. 이제는 다윈의 일화가 나옵니다. 다윈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이었냐면 1836년 2월 전 세계를 비그로라고 하는 탐험선을 타고 전 세계를 돌아와서 갈라파고스 섬에도 간 거야. 5년간의 비그로 탐험을 마치고 지질학, 동물학, 식물학 다 보고 와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생물의 변화에 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무려 얼마 동안? 22년 동안. 되게 신중한 사람이죠. 22년 동안 연구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1858년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어? 그렇죠. 22년이 지난 다음에 1836년에 시작했는데 22년 동안 그런 그한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는데 아마존과 말레이 제도에서 생물 연구하는 젊은 학자 월리스가 선생님 제 연구 좀 봐주세요 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편지를 보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다윈이. 왜? 자기가 지금 연구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은 거. 월리스의 편지에 적힌 내용은 다윈이 오랜 기간 연구하고 있던 거 논란 이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발표해버리면 자기 20년 동안 들여다보고 또 실험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했는데. 그렇죠. 1번. 세상은 이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윈은. 지금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은 20년 동안 다윈이겠지. 그런데
다윈은 승자만을 기록하니까 최초 발견자 설립자에만 주어지니까 얼른 다윈이 먼저 발표하면 되는데 다윈이 인간적인 방법에만 치중한 사람이었다면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어떻게든 월리스를 학교에서 제외하려고 했을지도 모르면 20년 동안 내가 했으니까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좋은 거겠지. 1등만 기억하는 약육강식 인간. 근데 생태계는 어떻다고? 상호 공존 공생한다고. 그런데 다윈은 뭐야 제가 내 연구랑 똑같아? 빨리 발표해야지. 내가 훨씬 권위자니까 내가. 근데 그러지 않고 끝부분에 다윈은 생명체 앞부분 선생님이 휙 넘어갔는데 그렇죠. 끝부분 읽어볼까? 밑에 세 번째 줄. 그러나 다윈은 생태계와 생물체의 상호관계에 대해 조예가 깊었고 생물체가 반드시 약육강식의 원리에 지배받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연구했는데 그래서 14번 결국 다윈은 윌리스의 연구 결과가 자신의 것과 유사함을 인정하고 기꺼이 그 젊은 학자를 자신의 동료 연구자 그래서 첫 번째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인정했답니다. 두 사람이 다 1번 둘 다 공동저자. 사람들은 누구만 기억해? 당연히 다윈 20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만약에 다윈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도 무시해서 자기가 했다고 하면 파렴치 안으로 남았겠지. 그러나 밑에도 두 번째 줄. 다윈은 경쟁과 배제 대신에 공존과 화해를 선택해서 공동저자로 받아들였다. 날개 질문 6번. 다윈의 이름이 오늘날과 같이 기억될 수 있었던 까닭? 자신의 삶에서 이 사람의 일화를 가지고 그렇죠? 경쟁과 배제 대신에 공존과 화해를 선택했다.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진화론은 태생부터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었는데 원래 진화론도 살펴봤고 다윈의 일화도 봤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했다.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죠.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 이제 세상은 변하고 있다. 획일성과 경쟁, 반목과 전쟁. 반목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반목과 전쟁이 난무하던 시대는 난무 마구 날뛰는 시대는 이제 가고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줄쳤습니다. 다양성과 화합, 공존과 더불어 사는 삶이 최대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생명체는 태고적부터 체득하게 겪어왔던 생명의 가치 뭐였어요? 다윈이 윌리스의 손을 잡았던 그 시절부터 사람들이 알고 싶었던 거 뭐였어요? 다양성, 공존이겠죠. 이걸 이제 우리 사회도 깨닫게 된 것이다. 로 끝나는 설명문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본질적인 가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고 일단 그렇죠. 마지막 문단. 다윈이 비고로 항해를 하면서 20년간 연구했는데 젊은 연구자 윌리스의 편지를 받았는데 공동 연구자로 인정해준 일화를 통해서 12, 13, 14 자신의 삶에서 공존과 화해를 실천했다. 15번 질문은 누구한테 던졌습니까? 질문.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설명문이지만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공존 자세하게 정리해가면서 했는데 교과서 내용은 이거고요. 시간이 28분이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요것만 기억합시다. 생태계 다양성 그리고 공존 일단 이 글은 우리한테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란색 쭉 줄그은 거 진화론은 경쟁보다는 공존의 논리 획일성 경쟁 반복 전쟁이 아니라 다양성 화합 공존 더불어 하는 삶으로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가치를 진화론을 통해서 기존의 관점 주황색 비판하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아니야. 스펜서가 한 말이야. 허버트만 썼구나. 허버트 스펜서. 새로운 관점.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얘기를 담고 있어요? 자연선택, 변이의 다양성, 핀치의 불의의 사례를 통해서 린 마굴리스 공생진화론까지 살펴봤죠. 그리고 월리스를 진화론의 공동 저자로 공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감동적인 문장, 다윈이 직접 한 문장 인용했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모든 생명체는 우열이 없다. 당연합니다. 자, 우리 요즘에 모듬 도서 읽고 있죠. 과학 컬럼니스트 하리아라의 생물학 카페는 사실 최재천 선생님, 김사나 살아있다는 건, 김한민 아무튼 비건, 타일러 라쉬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우리 공존, 다양성, 생명, 지구 뭐 등등등등을 함께 이렇게 넓혀가면서 읽을 수 있는 단원이었습니다. 29분, 30분 넘어가네요. 다음 한문단 쓰기 정리하고 한문단 쓰기 할 겁니다. 다음 시간 과제 선생님이 이번 시간 열심히 달렸으니까 여러분 한 번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워크북 66조 학습활동 해오기입니다. 도장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완전히 수고 많았습니다.